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문재인의 국무회의 발언은 역시 왜곡과 선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동의 결정판입니다.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그 국무회의 발언이 어떻게 왜곡됐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개의 왜곡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아는, 국민을 상대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문재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해결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교적인 협의, 두 번째 양국이 지명을 하는 중재위원회, 세 번째 마지막 단계 제3국이 주도하는 중재위원회, 세 개를 전부 다 거부한 쪽은 문재인입니다. 맨 먼저 일본이 외교적인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다 거절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한 쪽은 문재인입니다. 나중에 일본이 보복 조치를 시작을 하니까 그때서야 외교적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일본이 거부한 것을 저렇게 확대해서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저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사태 책임의 70% 넘게 한국에게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태의 발단이 1965년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국제법을 어긴, 한국을 북한 같은 불량국가 차원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 도덕정치, 특히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불량국가, 이 5개의 문제에 둘러싸여서 한국의 유일한 활로는 수출입니다.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이 나라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식의 원시적인 자급자족 사회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한, 세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의 국제적인 질서와 국제법을 지킨다라는 도덕 정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경제국가. 이 도덕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일본, OECD 선진국, WTO, UN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질서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의 전제는 약속과 법을 지킨다라는 도덕 정치입니다. 이 도덕 정치를 완전히 유린하고 나라의 수준을 불량국가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세 번째, 일본도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존중을 하고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국제법의 원칙을 일본이 위반했다. 강제 노동에 관한 금지는 평상시에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 때에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은 관계 법령을 마련을 해서 합법적으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본토의 국민이나 아니면 식민지의 조선인이나 모두 다 일본의 국민이기 때문에 강제 합병이 된 이래로 모두 다 내선일체, 모두 다 일본의 국민이요 신민이기 때문에 총동원령에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일본 국민들도 전부 다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됐습니다. 징용, 징병, 이것 자체가 강제성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강제징용이란 말은 서울역전압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중복적인 표현입니다. 징용 자체에 강제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한국전쟁 때 한국 정부는 왜 징용을 했습니까? 왜 강제 징집을 했습니까? 왜 강제적으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은 왜 징병을 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베트남 정글로 보냈습니까? 태평양 전쟁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독일 모든 나라가 왜 모든 나라가 징용과 징병기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유사시에 전시에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을 해서 그런 자원을 전선이라든가 또는 이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이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이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삼권 분립 이전에 국제법적인 조약이라든가 약속, 국가 간의 외교관계 이런 것은 한 나라의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국제법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판결을 사법부가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법자제의 원칙입니다. 한국의 이 얼치기, 엉터리, 우물한 대법원 판사들이 사법자제의 원칙을 어겨서 이 난리통을 만들었습니다. 몇몇 우물한 개구리의 이런 사법관을 가진 대법원 판사들이 국민을 위험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했다 일본이 앞에 두 개를 거론하면서 60원의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국교 정상화의 토대가 됐던 한국과 일본 관계의 뼈대가 되는 국제법을 위반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네 번째,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도 주장했다. 이 소송 문제에 관한 일본 법원의 판결문에서 일부를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본 법원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65년 한일협정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 또는 국민, 정부나 국민의 청구권이 일본의 정부나 국민이나 기업에게 적용되지 못한다. 이제 끝났다. 완전 해결됐다라는 것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인들, 징용에 동원됐던 사람들의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있느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거 여부와 관계없이 한일협정의 결론은 설사 그런 개인 청구권의 권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본의 정부나 국민이나 기업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 60원의 한일협정 교섭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먼저 개인에 관한 피해 보상, 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국 개인들에게 일본 정부가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 정부가 국가가 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부가 대신해서 받겠다. 그 개인의 청구권은 우리 정부가 대신해서 받고 우리 정부가 알아서 개인의 청구권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저런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진 겁니다. 한국 정부가 원해서 그런 결과를 다 만들어 놓고 개인 청구권이 설사 법적으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 청구권은 개인이 한국 정부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물론 많은 자금의 대부분을 경제 개발에 투여를 했지만 일부는 보상에 썼고 그 나머지 상당 부분을 또 이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일 협정에 대한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위로금 차원에서 상당 부분 지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이뤄놓고 무슨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일본도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또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 않는다. 이거는 대국민 선동입니다. 왜냐? 자,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의 3배나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의 GDP가 일본 GDP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GDP의 총액 규모와 상관없이 한국 산업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은 일본의 제조업이 꿰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쪽이 다 파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해서 이런 전면전이 지속이 된다면 일본이 전체 수출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는 2%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국이 수출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는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경제 상황이 한국이 매우 안 좋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급감을 하고 있고 일본은 현재 완전 고용에 해당될 정도로 나름대로 경기가 좋습니다. 이런 체력으로 따지면 현재 한국은 몸살에 걸려 있는 것이고 일본은 말짱한 체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지지 않는다고요? 아니, 10대를 맞아도 한 대를 때리겠다고요? 나머지 9대는 국민과 기업이 생고생을 하면서 맞아 터져야 됩니까? 마지막 6번째, 힘으로 제압을 하든, 힘으로 상대국을 제압하든, 그런 질서는 과거의 유물이 됐다. 이거는 국제 정치의 ABC도 모르는 정말이지 반일 소년다운 발언입니다. 문재인은 눈앞에서 전개되는 것을 보지도 못합니까? 미국이 중국을 혼내는 게 미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파워, 미국의 경제력, 미국의 무역력, 미국이 경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을 혼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왜 문재인을 혼내고 있습니까? 문재인이 왜 김정은에게 쩔쩔맵니까? 북한이 핵무기라고 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 때 왜 중국에게 우리가 보복을 당했습니까? 중국이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 국제질서의 핵심은 파워입니다. 아킬레스건은 파워입니다. 이런 국제정치의 ABC도 모르는 이 우물한 개구리 대통령 때문에, 이 소년 대통령 때문에 파워가 과거의 유물이라고요? 이미 역사의 무덤을 파헤쳐서 감성팔이하는 이런 정치가 이 과거의 유물입니다. 이상 문재인 국무위 발언에 대한 팩트 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